과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 조기 졸업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영입니다. 자, 인천 지역 특목고석에 오늘은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진산과학고등학교 편입니다. 2020학년도 전형 위주로 살펴보긴 할 건데 일단 먼저 인천 지역 특목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총 8개의 특목고가 있고 그 중에 영재학교 하나, 그다음에 광역단위 특목고가 총 7개가 있어서 그 중에 오늘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진산과학고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전국에 총 20개 정도의 과고가 있고 그 다음에 8개 정도의 영재고가 있는데 이 과고는 누가 지원을 하냐면 그 한 5월부터 8월 달에 있는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다가 아쉽게 낙방한 친구들, 그리고 원래부터 진산이나 인과학처럼 과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20개 정도의 과고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천 북과학고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입시 뉴스 모아보기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에 반해 인천 같은 경우는 과고가 2개나 있죠. 원래 영종도에는 인천 과고랑 합쳐서 2개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과고 입시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고 왜 가려고 하느냐?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과고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결부터 살펴볼 건데 이 특목고들이 매년 입시 결과, 즉 학교, 대학교 진학 실적을 발표하는 학교가 있고 발표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진산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하지 않는 학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베리스타 알파라든가 뭐 각종 사이트에서 이렇게 좀 발췌한 자료로 참고로 이 정도의 입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참고 자료 정도가 될 텐데, 자,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과고나 영재고 진학 실적을 얘기할 때 6개 학교를 많이 얘기하죠. 줄여서 설카포 디지유라고 부르는데 서울대 카이스트랑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원이라고 해서 전국에 4개 있는 아이스트 대학들을 합치죠. 정원이 80명인데 재작년에 총 43명이 진학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43명은 중복입니다. 중복. 그러니까 80명 중에 절반이 저 학교를 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여기 붙은 친구들이 여기나 여기 붙은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야, 그게 무슨 통계가 정확하냐라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다른 학교도 그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할 때는 역시 중복 집계를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떠냐라고 하면 괜찮죠. 괜찮은데 굳이 비교를 좀 하자면 여기랑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작년 인천과고 진학 실적입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서 조금 수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진산과학고랑 비교했을 때는 인천과학고가 조금 입결이 더 나은 편이죠. 자, 이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천과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오래됐으니까 시설도 별로 안 좋긴 합니다만 이 진산과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과학 중점학교를 시작해서 진산고등학교, 바로 앞에 진산초 있고 진산중학교 있고 진산고등학교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수년 전에 과학고로 전환이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막 과학고 전환된다고 막 기숙사 그 좁은 땅에 짓고 있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만 아무튼 좀 최근에 생긴 과학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학교를 쓰는 게 좋냐 안 쓰는 게 좋냐 뭐 전체적인 평은 제가 일단 진학하는 그 입학 모집 요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뒤쪽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일반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학 실적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특징이 좀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모집 인원부터 시작해서 입학 전형을 살펴볼 건데 이게 인천과고나 진산과고는 모집 인원이 거의 99% 일치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시기도 비슷하고 원서 내는 날짜도 거의 비슷하고 면접 날짜 좀 다르고 모집 인원부터 시작해서 실은 거의 경쟁률까지도 아주 닮아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낫냐, 그 다음에 좀 덜하냐, 집에서 가깝냐, 뭐냐 뭐 이런 걸 정도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일단 학교를 지원할 때 진산과고의 특징은 뭐냐면 경쟁률입니다. 자 보시면 2018학년도에 일반 경쟁률이 3대1, 3.7대1, 4.13대1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자,
지난번에 제가 입시 뉴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고 자사고가 뭐 폐지되네 어쩌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요즘 이과를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고 경쟁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몰리는 경향이 있죠. 특징이 또 여기도 있어요. 사회통합 사비자 전형이라고 그러죠. 작년에 1대1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작년에 원사만 나와 합격했다. 그래서 많이 몰렸는지 올해는 거의 2배 가까이 정도 지원을 했죠. 자, 그러면 4.13대1은 어느 정도냐면, 과고 경쟁률이 4대1이 넘어가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른 과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이제 북과학고 같은 경우가 경기도에 사람이 엄청 많이 사는데 과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10대1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보통 3.5대1에서 4대1 정도로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이런 것도 있는 게, 예전에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위상은 어마어마했죠. 근데 요즘엔 새롭게 영재학교라는 게 생겨서 예전보다는 조금 한 단계 정도는 내려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과거 문턱이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어서 과거를 지원하거나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늘어났죠. 그런데 이 국제고나 외고에 비해서 과고 영재고는 이과 쪽으로 좀 심화된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가서 그 부분을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과 특목고에 비해서는 준비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좀 뒤늦게 예를 들어 뭐 한 중학교 2학년쯤 돼서 내가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 과거 한번 가볼까라고 얘기하면 높은 과고보다는 그래도 조금 들어가기 상대적으로 수월한 학교를 고르다 보니까 이 진산과고가 조금 최근에는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재고는 안 되고요. 과고 정도를 한번 지원해 보려고요 라고 하면 이 학교를 좀 많이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경쟁률이 조금 상승되고 오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별거 없습니다. 뭐 2학년 중에 조기 입학 자격 획득한 이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학교장이 야 2학년이지만 넌 과고 가도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추천하는 제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2학년 때 입학하는 걸 제가 주위에서 잘 못 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천 지역에 있는 중학교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은 크게 이제 3가지죠. 1단계, 2단계라고 적어놨는데 실은 이 앞에 단계가 아니구나.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가 서류평가입니다. 2단계가 출석 면담이라고 그래서 그 중학생이 이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언제 오세요라고 합니다. 가서 면접을 보고 그 중에 또 몇 명을 추려서 최종적으로 불러서 3단계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즉 3단계라고 되어 있지만 서류평가로 한번 하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이 있기는 한데 1단계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수학, 과학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천과고에 비해서 진과기 어떤 피셜이 좀 있냐면 중학교 내신을 조금 많이 본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에 B가 뜨는 경우는 불합격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4배수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류에서는 일단 수학, 과학에 A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거는 학교 요강에는 없습니다만 수상실적이라는 거를 조금 감안하는 듯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상실적은 학교 교과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공인대회 있죠. 적지는 않습니다. 뭐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 같은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죠. 그래서 의외로 과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 시험을 이제 응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약 2.5배수인 200명, 즉 절반 정도는 서류로 털어낸다. B가 있으면 불리하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은 안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영어나 국어도 잘하면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이 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 면담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좀 약간 레인지가 넓은 면담이죠. 인성 면접을 포함해서 자소서의 진위 여부부터 시작해서 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걸 물어보고 수학과 과학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질문을 하고 지필평가는 하지 않지만 문제풀이 형식으로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1.5배수를 선발하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상위 인성 면담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심층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50명, 120명 정도를 골랐으니까 약 1.5배수, 즉 3, 40명 정도를 털어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털어낼 때는 이제 역시 수학과학에 조금 더 2단계 방문 면담보다는 조금 심화된 질문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2학기 성적표 냅니다. 과거 붙었다고 해서 2학기 내신 관리 안 하시면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 준비하는 친구들은 2학기 성적도 좀 챙기셔야 된다라고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수학과학 A를 맞아주고 그쪽 뭐 활동이나 동아리라든가 영재원이라든가 또는 뭐 대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좀 관심사가 학생부에 좀 담겨 있어야만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겠죠. 자, 골고루 경험해야 됩니다 라고 너무 뻔한 얘기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영재원 얘기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특목고에서는 자체적으로 영재원을 좀 운영을 하죠. 원래 이과 쪽에서는 영종도에 있는 인천과고 영재원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러다가 특목고대를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죠. 이과 쪽만 얘기를 드리면 송도에 있는 영재학교가 생긴 이후로 한 3년, 2년 정도 있었더니 영재원을 만들었습니다. 진산과고도 처음에는 없다가 한 3, 4년 전부터 영재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진산과고 영재원은 딱 어느 쪽에 약간 색깔이 띄냐면 이제 융합이라고 다 갖다 붙이긴 하는데 정보 쪽입니다. 정보 쪽. 정보 쪽 영재원이니까 그쪽에 아이가 좀 소질이 있다 싶으면 여기 영재원 고민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장단점 뻔하죠. 일단 입결이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 기숙사고 의외로 과고를 진학하면 돈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비는 똑같습니다. 근데 돈이 좀 많이 드는 이유는 기숙사비랑 그 다음에 급식을 하루 세 끼를 다 먹기 때문에 급식비가 조금 더 나오죠. 그 정도가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특목고에 비해서는 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시설이 좀 좋은 편입니다. 깨끗하고 뭐 경기가고나 인천가고 가면 막 장난 아니라고 뭐 공동 샤워실에서 씻고 막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처럼 오래됐으니까 학교 잘 업데이트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해야 하냐면 이 조기 졸업제도 운영에 대해서 하고 이 학교를 이제 설명을 좀 제 의견을 좀 담아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영재고나 과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외고나 자사고 얘기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기도 하니까 이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학생들도 있고요. 두 번째, 요즘에 일반고에 비해서는 확실히 특목고 학생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대학 입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과고를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 조기 졸업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수년 전, 예전의 과고 같은 경우는 전체 정원의 약 한 7, 80%를 조기 졸업 제도로 던졌죠. 다시 말해서 그냥 과고 가면 약간 그 프리패스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과고 다녀? 몇 학년인데 3학년이요? 이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고 그런 친구들이 진짜로 어디를 갔냐면 우리 이과 쪽에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마지노선이라는 뭐 인하대라든가 아주대 같은 학교를 원서를 넣었을 때도 분내 많은 이런 소문들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기 졸업하는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아까 설카포 디주 같은 좋은 학교를 가야겠다. 설카포 정도에서 끊어야겠다라고 하면 조기 졸업 대상자에 들어가야 돼요. 몇 프로냐면 약 한 15%에서 20% 정도 안에 들어야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상위권 학교를 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즉 10명 중에 8명 정도는 3학년 진학을 하고 3학년 진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1년도 공부를 하면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도 하지만 2학년 조기 졸업자 하더라고 또 경쟁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그리고 영재고가 생기면서 이과 특목고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재고가 전국에 8개가 있어서 800명 정도가 있고 과고가 총 20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출신 학교 배출자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예전 위상보다는 조금 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향 지원하는 경향들이 요즘에 생깁니다. 즉
내가 특목고를 갔지만 거기서 바닥에서 긴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신이 너무나 형편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되게 좋은 학교고요. 입결도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은 상당히 좋은 학교지만 적어도 내가 과고를 진학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입학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거기에 가서 어느 정도 상위권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학을 해서, 즉 입학을 해서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학교 갔다는 얘기는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인데 막상 가서 자기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의외로 학교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마무리를 요걸 해놨는데 학교 일정입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아침 6시 40분 기상입니다. 거의 군대죠, 군대. 그래 놓고 7시까지 운동하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0교시 8시부터 자습을 시작하고 7교시까지 끝나면 8교시 때 또 자습이나 보충 수업을 듣고 저녁 먹고 면학, 쉬는 시간, 면학, 쉬는 시간, 면학. 그래서 총 일정이 몇 시에 끝나냐면 11시 40분, 12시 취침입니다. 즉 6시 반 기상, 12시 취침의 일정을 1년, 2년, 3년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잘 버텨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대학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진성각오 설명을 좀 할 건데 제가 조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불편하거나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만 하면 또 어느 정도만 따라가면 동네 학교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유리한 점이 훨씬 많으니까 이 진학 준비를 잘 하셔서 입학뿐만이 아니라 졸업 때까지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